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평상시에 코 속 질환, 비염이나 축농증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가끔씩 이제 감기 질환이나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감염이 되면 상악, 어금니 같은 경우엔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거의 다 이제 상악동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코 속 공간을 건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코 속 공간까지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본인이 평상시에 코 속 질환이 있었다 그러면은 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염이 있는데 평상시에 아마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 속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잘못하면 이 상악동염이 더 악화되거나 상악동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걱정을 하시다가, 이제 그 앞에 치아도 통증이 있으니까 그 앞에 치아도 뭔가 불편해서 이것도 뽑아야 되나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쪽에 치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발치를 하셨고 지금 여기가 불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뽑아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코 속 공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상악동 안에 이 염증이 있는데 이 공간을 침범을 해서 하는 임플란트가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신 분이세요. 이제 이 뒤에 치아가 어쨌든 이미 발치가 됐기 때문에 이 앞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의 뼈 레벨로 봤을 때는 발차기가 좀 아깝고,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뽑힌 치아의 치주염 때문에 뼈 레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발치하지 마시고 환자분 증상이 있으시면 여기는 신경치료와 잇몸치료, 살리는 치료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고 이쪽에 충분한 뼈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을 상반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좀 세이브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뒤쪽 공간은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치아를 보면은 치아가 조금 깨져 있고 레진이 되어 있고 충치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뽑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환자분의 증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진행을 했고, 뒤쪽 뿌리 쪽에 이미 치 근단까지 뼈가 녹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경관을 이렇게 4개를 찾아서 신경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해소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뒤쪽은 레진을 이렇게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라운을 할 거고, 이 크라운을 하기 전에 이런 충치 같은 것도 치료를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이 환자분이 이쪽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크라운 보철을 갖다가 세이브를 해드렸고, 이제 임플란트가 문제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가 실은 신경관이 석회화가 좀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입구는 찾았지만 이제 여기가 신경관이 중간까지밖에 못 찾았어요. 신경관. 근데 신경관 찾기를 실패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치 근단에 커다란 염증이 있진 않기 때문에 도달 가능한 범위까지만 일단은 신경치료를 완료를 하고, 여기는 지켜보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석회화가 돼 있다고 신경관을 못 찾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상악동 공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곳에 이제 염증이 있다 보면은 상악동 공간에 점막이 있거든요. 근데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상악동 공간을 올릴 때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찢어진 상태에서 그 공간에 뼈이식을 할 때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발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뼈도 별로 없고 이 공간 밑바닥에는 뼈가 좀 있는 편이고, 어쨌든 상악동 뼈이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디자인을 해보니까 코 속에 커다란 염증이 보이지는 않아요. 환자분이 상악동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보통 상악동염이 진짜 코 속 문제여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 발치된 치아에 염증이 심해서 그게 상악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악동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치아를 발치를 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항생제를 드시고 하니까 이 코 속에 있는 상악동 염증이 가라앉은 거죠. 염증 조절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상악동 수술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코 속 공간을 약간 이쪽을 치고 올라가서 건드려서 이 부분에 뼈 이식을 살짝 하고, 밑바닥이 딱딱하고 좋은 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살짝 임플란트를 잡아주면 임플란트 고정력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 부분 이렇게 들어갈 자리에 수직적으로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했고, 이제 이 부분을 본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거를 갖다 2차 수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윗부분을 연결을 해서 맞춤형 지대줄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임플란트를 그냥 잘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큰 어금니가 2개씩 이렇게 분포해 있어야 저희가 음식물을 씹어 먹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분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면 맨 끝이야도 가급적이면은 임플란트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상악동염이 있다고 걱정돼서 오셨지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 해드렸고, 재신경 치료한 것도 보면은 이 앞에 치아도 뽐내 만에 했지만 2년 후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계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치아는 자연 치아를 살려서 세이브를 한 거고, 여기는 임플란트를 한 거고, 그래서 교합이 잘 되게끔 마무리를 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이 치아를 보면 임플란트 보철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환자분도 편안하다고 하시고 만족하면서 정기 체크업을 오시고 계십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코 속에 빈 공간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게 되는데, 이 상악동 공간에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증 때문에 과연 임플란트가 안전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맨 끝 치아가 원래 치아가 있었는데 염증이 있어서 이제 발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냐 마냐인데, 본인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맨 끝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자기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코 속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짜로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만성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 코 속에 점막이 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침범하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 공간을 치고 올라가서 이 부분에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악동 골 이식이거든요. 이 상악동의 골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옆에 윈도우를 따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쨌든 상악동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점막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CT상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점막이 치유된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 코 속 상악동의 염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이 치아의 염증 때문에 코 속에 염증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의 원인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코 속도 염증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악동 공간을 치고 올라가는 상악동 수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했고, 맨 뒤쪽 공간에 임플란트를 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회화가 심한 치아였는데, 석회화가 심하더라도 신경치료를 뿌리 끝에까지 하지 못했지만 신경관을 찾아서 찾을 수 있는 만큼 치료를 해놓고 환자의 증상을 잡았고, 이 뒤쪽 공간도 뼈 이식을 통해서 뼈 레벨을 높여주니까 이 치아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코 속 질환이 있을 때 일단 코 속의 질환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점막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코 속 질환에 대한 어느 정도 분비물에 대한 조절을 하고 상악동 수술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막이 쫀쫀하게 만드는 약이 있거든요. 술전에 먹는 약을 통해서 상악동에 있는 점막을 쫀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 염증이 있는 분들, 만성적으로 상악동 코 속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충분히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최후방 구치, 맨 끝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통해서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임플란트 수복을 해주면 씹을 때 교합력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그 앞에 치아에 스트레스 받는 거를 서로 분산시켜줘서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고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쪽에서 해드리고 있으니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